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격전지를 가다 현역 시의원과 정치 신인이 맞대결을 펼치는 양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지방선거는 광역의원 선거를 포함해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선거입니다. 6월 1일 투표소에 가면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2번에 나눠서 받게 되는데요. 투표 방법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담센터는 코로나19 완치 후 후유증이 지속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증상 관리와 심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시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는 격전지를 가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천구 제1선거구 살펴볼 텐데요.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 2동부터 목 5동까지 4개 동으로 이루어진 서울시의원 양천구 제1선거구. 인구는 약 11만 8천 명으로 이 중 유권자 수는 9만 9천여 명입니다. 저층 주택과 아파트가 혼재돼 있어 재건축, 재개발이 주요 현안입니다. 이외에도 목동선, 강북 횡단선 구축과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 등이 지역 내 관심사입니다. 양천구 1선거구에서는 현역 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호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신 후보는 지역에서 목동 행복주택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재건축 도시재생 추진 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1, 2, 3단지 종상향 등 4년간 지역을 위해 일해왔다며 목동 발전을 위해 다시 출마했다고 신 후보는 밝혔습니다. 해온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목동은 또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4년을 더 우리 주민분들이 저 신정호를 믿고 지지해 주시면 목동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신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은 노후주택 정비와 교통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주요 공약은 크게 저층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그다음에 목동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 또 거기에 맞는 교통 인프라 구축, 그래서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착공하고자 하고요. 특히 목동선의 경우에는 또 파리공원역을 신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에 첫 출마하는 최수지 후보가 시의회 입성을 노립니다. 국민의힘 청년의힘 부대변인 출신인 최수지 후보는 조수진 국회의원실 선임 비서관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최 후보는 목동 토박이로서 양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임 비서관과 부대변인 일을 하면서 지역 정치에 관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제가 직접 출마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양천구에서 직접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최 후보는 명품 주거도시 양천을 만들겠다며 목동 아파트 조건 없는 종상향과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공약했습니다. 목사동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제가 한번 열심히 추진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동 아파트 조건 없는 종상향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강북선과 목동선 요거 조기 착공을 해가지고 편안한 사통팔달의 양천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선 성공이냐 의회 첫 입성이냐를 두고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8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날 우리는 7장의 투표용지로 총 7개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날 나는 어떻게 투표하면 될까 미리 한번 살펴보시죠. 투표소에 가면 유권자들은 2번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먼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이렇게 총 3장을 받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일부 지역은 한 장 더, 그러니까 총 4장을 받게 됩니다. 이 중 교육감 투표용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투표용지와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네, 여기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습니다.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정당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기호가 있으면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하고 투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구별로 이 순서도 달라집니다. 어느 동에는 A 후보 이름이 제일 위쪽에 올라와 있는 반면 또 다른 동에는 B 후보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1차 투표를 마치게 되면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또 받게 됩니다. 이번엔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또 뽑게 되는 건데요. 이 중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명에서 4명까지 뽑기 때문에 후보자가 좀 많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여러 명을 추천하게 돼서 1에 가나, 2에 가나 등으로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래도 투표는 한 명에게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6월 1일 선거 당일에 진행되는 투표 방식을 설명해드렸는데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에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국제 감각을 겸비한 도시계획학 석사 출신 김주영입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서울시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국 나이 39살, 저 김주영은 다릅니다. 첫째, 무소속입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극심하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사이의 가교, 다시 말해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내외로 오가며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길러온 저 김주영이 중립적 시각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저 김주영은 선거 현수막이 없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2025년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 정치권은 시민분들에게 대대적인 폐기물 감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나 정작 우리 정치권에서는 단 몇 주간의 선거 캠페인을 위해 수만 장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 김주영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선거 현수막을 달지 않겠습니다. 김주영은 바꾸고 싶습니다. 서울시 서부권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입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현재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도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1인 가구, 청소년 아동, 그리고 장애인 복지까지 그 복지 수요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 큐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서울시 사업을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시각에서 서울시 곳곳에 문화예술, 스포츠, 친환경, 배리어 프리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가능성, 즉 다시 말해 경제, 사회, 환경 세 축이 잘 맞아떨어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 구민분들과 함께 무소속 김주영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출마하게 된 동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업종에 근무를 했었고 또 개인 사업을 또 다양하게 이것저것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3번째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치를 공직사회에 접목시켜서 주민이 바라는 그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는 그 기계 설계 전공을 석사까지 했고요. 직장 생활은 이제 조순소라든지 벽상그룹, 혜태그룹, 인켈그룹, 또 나우바텔 통신 그런 그룹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 나와가지고 전자회사라든지 통신회사, 지금 식품회사 뭐 다양하게 또 사업을 했고
또 뭐 의회 생활을 하면서 굵직굵직한 그런 의정 활동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의원님들과 좀 경험하지 않는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양천구에 특히 목동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택 지역에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특히 제가 2000년도부터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국회대로 경인고속도로 위죠. 경인고속도로 위에 국회대로를 지금 600약 한 50억 정도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이거를 팽매나 공원화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는데 목이동, 사동, 5동 요항산길 쪽에 자전거 도로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신목동역부터 경인고속도로 인대까지 자전거 도로를 건설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는 강남, 성동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는 상담센터를 25개 모든 자치구에 한 곳 이상씩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담센터는 코로나19 완치 후 2달 이상 후유증이 지속되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건데요. 상담센터는 코로나19 증상관리와 심리상담, 의료기관 연계 등을 담당합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이어서 전셋값까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평구의 경우에는 전셋값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난 3월에 입주 초기만 해도 전세 가격이 8억 원까지 되던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2달 만에 전셋값이 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 분위기와는 반대로 은평구의 전셋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또한 대출 규제 완화 등 기대감으로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죠.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혼조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평구의 전세 시장 및 그 매매 시장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시장은 이사철, 봄철, 신학기가 끝나고 이젠 비수기로 접어들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매물 폭탄이 나오고 있어요. 증산동에 1,400가구, 또한 DMC 포레이에 672가구, 7월에 또 DMC 자이에 1,223가구 등이 약 3,400가구의 매물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한 삼성지구에 보면은 매물도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네, 올해 서울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전세의 월세화 가속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집주인들이 집 한 채를 살 돈 있으면 전세를 끼고 융자를 끼고 사면은 두 채, 세 채도 매입했고 또한 갭 투자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도 좋고 세입자도 좋지만 집값이 떨어지며, 예를 들어서 세입자에게 세금 내주고 수리해주고 집주인은 서비스만 해주게 된다고 보죠. 근데 지금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좋으면 전세를 선호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해서 월세는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주거 비용은 본인의 수익의 20에서 30%를 넘어가면 위험수에 도달하니까 잘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8월에 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취임한 원희룡 장관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오히려 시장에는 혼란만 주는 게 아닌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지난 정부에서는 징벌적 과세로 몰매를 맞았고 새 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꽃놀이패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차 3법을 보면은 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세 신고제 등이 있는데 전세 시세는 이미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폭등은 없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는 매매가가 올라야 전세가도 오르거든요. 그런데 임차법을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정말 수요자만이 하는 서민들만 사는 주택이거든요. 시대의 눈높이에 따라서 주거의 양질의 주택을 제공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또한 주거 복지의 정책을 적절하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은평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였습니다.